이번 시간에는 극한 정리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극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연습장을 꺼내서 필기를 해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신 학생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필기 준비를 마친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극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리를 알아볼 텐데, 먼저 극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죠. 함수 fx가 있을 때 x를 c로 보낼 때 그 극한값이 l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임의의 엡실론이 있어서 이 엡실론마다 대응되는 델타가 있습니다. 네, 복잡한 약자는 아니었고 그냥 서치댓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델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과 결론이 있는데, 조건은 x가 c에 가까이 가면, 그 이야기는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는 x가 c가 된 거기서의 함수 값이 중요하진 않았죠. 그래서 x가 c인 경우는 제외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다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자,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이 함수의 값이 fx가 l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fx하고 l하고 이거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된다는 뜻이었었죠. 네, 이게 함수의 극한을 엡실론과 델타를 가지고 엄밀하게 정의한 데피니션, 정의였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을 통틀어서 극한 정리라고 부를 건데, 먼저 몇 가지 기호들을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n은 자연수를 나타내고, 네, k 그리고 c 등은 실수를 나타냅니다. f와 g는 둘 다 함수들인데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역시 값도 실수 범위에서 갖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 각각의 함수들이 x가 c로 가까이 갈 때 그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들입니다.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x가 c로 갈 때 그 극한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극한 계산들을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 함수 f와 g와 상관없이 k라는 그냥 상수라 그랬죠. 상수 k는 x라는 독립 변수가 c로 가건 말건 무조건 값이 k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함수 중에서 그럼 상수 함수가 아니고 가장 간단한 함수가 그냥 x라고 쓴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자, 이런 함수에서 x를 c로 보내면 그 극한값도 역시 c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만약 함수 fx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데 함수의 f에 k가 하나 곱해져 있는, 함수가 k배이 상수배 되어 있는 함수를 x의 c로 극한을 보내면 이 경우는 f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극한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k를 곱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배가 된 함수들의 극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함수들의, 여기 지금 두 함수 f와 g를 이야기했는데 두 함수의 사칙 연산과 관련된 극한 정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 더해진 함수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x가 c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한 건 각각의 함수 f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하고 g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해서 그 극한값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계산은 사칙연산, 즉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극한을 다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써보면 x가 c로 갈 때 fx, gx의 차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은 f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하고 g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차를 취하면 되겠죠. 6번, 7번은 곱과 fx라는 함수, gx라는 함수의 곱, 그리고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목, 즉 나눗셈 gx분의 fx로 정의된 함수 에서도 각각의 극한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이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즉 fx의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gx의 극한을 계산해서 그 두 개의 극한 값을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몫인 경우도 마찬가지. 분모에서 gx의 극한을 계산해주고 분자의 fx의 극한을 계산해서 x가 c로 극한을 각각 나눠주면 되죠. 물론 이때 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붙여 두 가지 더 극한 정리를 소개를 할 텐데,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x라는 함수를 n번 거듭 제곱을 했습니다.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x를 c로 극한을 보내보죠. 자, 이건 역시 fx의 극한을 c로 먼저 보낸 다음에 극한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거듭 제곱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제곱뿐만 아니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도 똑같은 성질이 성립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n승근 또는 n분의 1승 거듭 제곱근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서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하죠. x가 c로.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 fx의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n분의 1승 또는 n 거듭 제곱근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정의역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무슨 뜻이었었냐면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모두 실수 범위 내에서 잘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n승근 거듭 제곱근을 계산할 때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살짝 다릅니다. 가령 3승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를 3번 거듭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4승근 마이너스 8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n이 홀수일 때는 fx에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안에 들어가는 fx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 조건 하에서 이런 극한 정리들이 성립되고 이걸 이용하면 복잡한 함수들의 극한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구체적인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극한 정리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4에 가까이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다항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이 다항함수는 연속인 함수고 그 극한값의 계산은 실제 x에 4를 대입해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 왼쪽에 있는 극한 정리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함수는 3x제곱이라는 함수와 2x라는 함수의 차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극한 정리에서 차에 대한 극한 정리 5번을 적용을 하면 앞부분 3x제곱에 대한 극한, x가 4로 갈 때 3x제곱에 대한 극한을 따로 계산하고 2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해서 그거에 차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극한 정리에 5번을 적용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x제곱이라는 함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 3, 그리고 x라는 함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 2. 이 개수들은 극한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을 바깥으로 뽑아내고 리미트 x제곱에 x가 4로 갈 때 극한, 그리고 여기서도 2가 바깥으로 나오고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의 극한. 네, 여기서 우리가 극한 정리의 세 번째 성질을 적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x제곱이라는 함수, 제곱이라는 함수의 극한은 여기 8번 성질을 사용하면 거듭제곱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4로 갈 때 x의 극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는 3이라는 개수가 곱해져 있고 뒷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도록 하죠. 자, 이제 남는 부분이 x가 4로 갈 때 항등함수의 극한입니다. 항등함수의 극한. 항등함수의 극한은 실제 x가 4로 갈 때 항등함수는 그 극한합도 4가 되죠. 그게 우리 앞서 여기 극한 정리의 두 번째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2배의 4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한 정리의 두 번째 성질을 써서 극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극한 정리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복잡한 함수의 극한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령 fx가 anx의 n승, an-1, x의 n-1승 이렇게 해서 a1x, a0까지 이렇게 표현된 걸 우리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fx가 px분의 qx 그리고 분모 분자 px, qx가 모두 다항함수인 경우, 즉 분모를 bm의 x의 m승부터 시작해서 b0까지, 분자는 an x의 n승부터 a0까지 이렇게 표현된 다항함수인 경우, 물론 여기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 유리함수라고 불렀고요. 단 분모 px에 c를 대입했을 때 값이 0인 경우는 배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다항함수 또는 유리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x가 c로 극한을 계산을 하면 다항함수건 또는 유리함수건 모두 어떻게 얻어졌냐면 항등함수 x에다가 어떤 적절한 상수를 곱하거나 또는 그 항등함수를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하거나 상수배를 해서 덧셈으로 사칭 연산으로 연결된 겁니다. 또는 유리함수도 그렇게 얻어진 다항함수들을 다시 나눗셈으로 연결시켜 놓은 그런 함수들이죠. 각각의 사칭 연산에 대해서 극한이 따로따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항등함수나 다항함수나 유리함수의 극한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이 사실 그 함수의 값을 직접 대입한 것과 일치하더라라는 걸 앞서 살펴본 극한 정리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네, 지금까지 극한 정리를 별다른 증명 없이 소개하고 사용해 봤습니다. 극한 정리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극한 정리 중에서 네 번째 성질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함수에 x가 c로 갈 때 극한은 fx의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gx의 극한을 따로 계산해서 얻어진 극한 값들을 서로 더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극한 정리에 여러 성질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경우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fx의 극한을 상수 L로 적겠습니다. gx의 극한을 상수 M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사실은 이 우변이 상수 L과 M이라는 두 숫자의 합이고
want to show. 증명해야 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두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 함수, f와 g의 합으로 표현된 함수에 x를 c로 극한을 보냈을 때 결과가 m 더하기 l 더하기 m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엡실론과 델타를 이용한 정의대로 풀어 써보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자, 여기서 x가 c로 가까이 갈 때라는 조건을 써줄 겁니다. x가 c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해요?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런데 x가 c인 경우는 극한이랑 상관없으니까 0보다는 큰 이런 조건, 이런 범위 안에 x가 들어가면, 또는 여러분 이걸 x의 범위로 보면 c 마이너스 델타보다 크고 c 플러스 델타보다 작은, c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증명해야 되는 사실은 두 함수의 덧셈으로 합으로 표현된 함수 fx 더하기 gx라는 함수가 l 더하기 m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즉, 이 함수와 l 더하기 m의 차이가 엡실론, 처음에 주어졌던 이미 엡실론보다 더 작아지더라라는 게, 이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은 무엇이냐면, 자, fx의 극한이 l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엡실론 델타를 한번 풀어서 볼까요? 그러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c에 가까이 가면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자, 여기서의 결론이 fx가 l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었었죠. 그 얘기는 fx하고 l하고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써놓고 볼까요? 자, 또 m은 gx의 극한이었습니다. x가 c로 갈 때 gx의 극한이었습니다. 이 성질을 엡실론 델타로 고쳐 써보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x-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또는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gx하고 m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지더라. 자, 여기 세 개의 엡실론이 등장하고 세 개의 델타가 등장합니다.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엡실론 1이라고 적고 여기를 엡실론 1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는 엡실론 2라고 적고 여기는 엡실론 2라고 적겠어요. 자, 원래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또 델타도 구별할게요. 델타를 여기는 델타 1이라고 적을 거고, 그리고 g, 함수 g의 극한과 관련된 델타는 델타 2라고 적을게요. 델타 2. 자, 그래서 fx 극한이 l이라는 사실은 엡실론 1과 델타 1으로 이렇게 기술되었습니다. gx의 극한이 m이라는 사실은 엡실론 2와 델타 2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되었습니다. 자, 가령 gx의 경우에 보면 임의의 엡실론 2가 주어지더라도 그거에 대응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델타 2를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사실은 주어진 이 명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델타를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자, 별도 예비 분석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델타 1과 색깔을 맞춰서 써볼까요? fx의 극한과 관련된 델타 1, 그리고 gx의 극한과 관련된 델타 2, 이 두 개의 델타들의 최소값을 선택해 보죠. 미니멈을 재봅시다. 네, 그러면 x가
C의 델타 E와 가까워지면, 또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지면 그때 X와 C의 차이는 델타 1보다도 작고 델타 2보다도 작으니까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부등식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델타 1 X와 C의 차이가 델타 1보다 작아지면 fx와 l의 차이는 epsilon 1보다 작아졌는데 이 epsilon 1 역시 임의의 epsilon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델타 1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이 주어진 epsilon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텐데 이 epsilon보다 fx, gx의 합 빼기 lm의 합의 차가 더 작아지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xc의 차가 델타보다 더 작다고 해보죠. 그러면 fx 더하기 gx 빼기 l 빼기 m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fx 빼기 l이란 부분하고 gx 빼기 m이란 두 부분의 합으로 표현될 거고, 자, 절대값을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누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값이 더 크거나 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fx와 l의 차이는 얘가 epsilon 1보다 작고 gx와 m의 차이는 epsilon 2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값이 epsilon이 되면, 원래 주어진 epsilon이 되면, 그러면 두 합의 차가, 두 함수의 합이 L 더하기 M이라는 값에 가까이 가게 되죠. 자, 여기서 epsilon 1, epsilon 2를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원래 주어진 epsilon을 딱 보고 이제 epsilon 1을 그거의 절반쯤 되게, 2분의 epsilon쯤 되게 선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epsilon 2도 2분의 epsilon쯤 되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2분의 epsilon, 2분의 epsilon 돼서 전체적으로 epsilon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극한 계산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정리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내기 정리 또는 스퀴즈 스럼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불리는 정리입니다. 자, 함수 3개가 있어요. fx와 gx 그리고 hx 3개의 함수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리밋 fx의 극한, x가 c로 갈 때의 극한, 네, 그리고 gx의 극한, x가 c로 갈 때 fx와 gx의 극한이 똑같이 l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gx가 아니고 위쪽 함수 hx, 네, 아래쪽 함수 그리고 위쪽 함수 두 함수의 극한이 모두 똑같이 l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여기 c라는 값이 있을 때 함수 hx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gf 아래쪽에 있는 함수 fx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gx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뜻이죠. gx라는 함수가 그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h와 f, 위쪽 함수, 아래쪽 함수가 똑같이 동일한 값 l로 수렴한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g도 다른 데로 수렴할 수 있는 재간이 없죠. 양쪽에서 스퀴즈 돼서 그 사이에 있는 함수 gx의 극한도 역시 l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C 근처에서 C로 극한을 보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극한은 C 근처 아주 작은 영역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 함수들이 C에서 좀 멀리 벗어나서 멀리 가가지고 H가 더 작아지거나 또는 F가 커지거나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C 근처에
C 근처에 작은 영역이 있어서 요 근처에서만 이런 부등식이 성립되면 그럼 이 짜내기 정리의 결론을 유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의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fx, gx, hx 사이에 이런 대소 관계가 모든 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어떤 c 근방의 x에 대해 네, 근방이라는 표현을 우리 가끔 쓸 건데 네이버후드를 번역한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C 플러스 델타, C 마이너스 델타라는 이런 범위가 있어서 C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범위 안에서만 이런 부등호가 성립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쪽 함수, 아래쪽 함수의 극한이 동일할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함수도 동일한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그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극한이 증명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뭔가요?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want to show, 우린 이걸 보이고 싶어요. 뭘 보이고 싶냐면, 자,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해요. 그러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such that, 어떤 델타냐면 x가 c에 가까이 갈 때, 즉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요. 그런데 0보다는 커요. x가 c일 때는 우리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얻고자 하는 결론은 gx가 l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gx하고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뭐냐면 fx의 극한, hx의 극한, 아래쪽 함수, 위쪽 함수가 전부 동일한 l이란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L,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걸 다시 엡실론 델타로 풀어 써보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델타가 있는데 such that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네, 그러면 fx하고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hx의 극한을 계산한 것도 역시 L이에요. 그 이야기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네, 그러면 hx하고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세 줄에 등장하는 엡실론들과 델타들은 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이걸 엡실론 1, 델타 1, 엡실론 1으로 고쳤었어요. 또 아래쪽에 있는 h와 관련된 건 엡실론 2, 델타 2, 엡실론 2로 써보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델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 C 근방의 x에 대해서 h, f, g, h 사이 이런 부등식이 성립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델타가 하나 더 있죠. 그죠? 무슨 뜻이냐면 x there exists 델타 3가 있어서 x와 c가 델타 3보다 작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델타 3입니다. c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3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정했었던 fx 그리고 gx, hx 사이에 이런 부등호가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 세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다 사용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를 선택할 때 델타 1, 델타 2, 델타 3보다 더 작은 그거 세 개의 미니멈으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 x가 델타 1보다 작으면, x가 델타보다 작으면 요 사이의 차이는
차이는 델타 1보다 델타 2보다 델타 3보다 작을 테니까 이 세 가지 결론을 동시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미니멈 델타 1, 델타 2, 델타 3 중에서 제일 작은 거로 선택해 봐요. 그러면 이제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요. 네, 그러면 요 세 부등식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등식에서 우리 어떤 부분을 택할 수 있을 거냐면 먼저 제일 마지막 부등식부터 생각해 봐요. gx 네,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gx가 이제 확실하게 아래쪽 함수 fx와 위쪽 함수 hx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fx와 관련된 요 부등식을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x가 L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L 플러스 엡실론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또는 엡실론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fx가 L 마이너스 엡실론 1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오른쪽에 있는 h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관계를 다시 풀어 써보면 hx는 L 마이너스 엡실론 2 L 플러스 엡실론 2 L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2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오른쪽 이 관계를 가지고 보면 hx가 이제 L 플러스 엡실론 2보다 작다는 걸 알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운데 있는 gx라는 함수가 즉 gx라는 함수 빼기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길 원해요. 그럼 원래 증명해야 되는 사실 요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엡실론 1과 엡실론 2를 처음에 어떻게 선택했었으면 되죠? 아까 증명할 때는 우리 엡실론 두 개를 더해서 엡실론 1, 엡실론 2를 더해서 엡실론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각각 2분의 엡실론으로 선택해야 됐지만 여기서는 편리하게도 엡실론 1도 그냥 엡실론 2도 원래 주어진 엡실론을 바로 선택을 하면 그럼 여기가 엡실론 동일한 엡실론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gx와 L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짜내기 정리가 적용되는 아주 재미있는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극한 계산을 할 건데 주어진 함수가 x에다가 sin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봐요.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렇죠? 분모 0이 되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한이라는 건 x가 c로 갈 때 극한은 c에서의 함수 값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이 어디 있건 심지어 지금처럼 x가 0일 때는 이 함수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함수입니다. 그렇지만 극한은 x가 c일 때 또는 0일 때는 상관없이 그 근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는 거죠. 자, 이 함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예전에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였는지 봤었습니다. y가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이 범위 안에서 x가 오른쪽에서 점점 0에 가까이 가면 x분의 1은 무한대까지 발산하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서 점점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x가 음수 범위에서 0에 점점 가까이 가도 비슷한 현상이 생기게 됐었죠. 그래서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x를 0으로 보내면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예제에서는 이 함수에다가 앞에 x라는 함수가 하나 곱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x에다가 sin x분의 1을 곱해 놓으면 자, 얘는 위쪽 아래쪽에 각각 어떤 함수들이 곱해지냐면 sin x분의 1은 x가 어떤 값들을 가지든지 간에 sin 함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제한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못 움직이니까 제일 커져봐야 이게 x,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x. 맞나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 x가 음수면 x가 오히려 마이너스 x보다 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x sin x를 보다 더 큰 함수는 그냥 x라고 쓸 수는 없고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절대값보다는 더 크고 x의 절대값보다는 더 작은 그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y equal x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 y equal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x가 0에 가까이 가면 이제 sin x분의 1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를 바쁘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sin x분의 1이 될 때는 위쪽 함수 x의 절대값에 터치를 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아래쪽 함수에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갈 거예요. 또 이쪽에서도 점점 빠르게 진동하면서 그 진폭도 작아지는 이런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이 함수는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앞에 x를 곱했더니 위쪽, 아래쪽에 비교적 훨씬 쉬운 이런 함수들로 갇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에서 세 개의 항을 각각 극한을 취해보면 가운데 있는 x sin x분의 1의 극한은 오른쪽 함수 x 절대값 함수의 극한 그리고 마이너스 x 절대값 함수의 극한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절대값 함수도 빨간색 절대값 함수도 극한은 0입니다. 마이너스 x 절대값 함수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함수의 극한도 0입니다. 그래서 짜내기 정리를 이용하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함수도 극한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극한 정리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